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읽는 한시와 고사성으로 읽는 역사와 철학 4월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는 712년에서 770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보는 이 13대 할아버지가 두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예는 바로 이 진나라 때 서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진에서 오나라를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운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오나라를 280년에 멸망을 시켰는데 이때 280년에 이 오나라를 치러 가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오나라를 정벌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나라 정벌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결국에는 오나라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파죽지세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지금 이 진나라의 입장은 바로 대나무를 탁 쪼개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쪼개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쫙 쪼개면 쫙 나가는 그런 이제 기세에 있다. 이게 파죽지세다. 따라서 진나라의 이 군대는 파죽지세에 있기 때문에 오나라는 금방 깨뜨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폈던 인물이 바로 두예입니다. 그리고 이 두보의 조부 할아버지는 바로 두시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초당의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보는 이제 바로 알록산의 난이라고 하는 이 알록산의 난이 755년에 있었는데 이 알록산의 난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보의 시는 알록산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온 시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사회성이 강한 그런 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보는 200과 만나서 200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과 관련된 시들도 10여 편 정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200은 701년에서 762년에까지 살았기 때문에 두보에 비해서 두보보다가 11살 선배입니다. 11살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같이 강남 지방을 여행을 하고 이렇게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보는 바로 현종과 관련되는 이 현종은 재위 기간이 712년에서 756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현종이 초창기에는 개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천보라고 하는 연호를 썼는데 개원 시대에는 개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쓸 때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천보 시대 천보라고 하는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바로 양깁이라고 알려져 있는 양옥환이라고 하는 여성 즉 자기 아들이죠. 자기 아들인 그 수왕 이모의 며느리 부인이었는데 즉 자기에게는 며느리였는데 이 며느리를 자기의 이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바로 이 양귀비에 빠져서 그래서 직책을 왕옥한에게 귀비라고 하는 직책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귀비라고 하는 것은 왕무 밑에 있는 이 여성들의 즉 후궁들의 직책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바로 왕후고 왕후 밑에 3명의 귀비가 있는데 그 귀비라고 하는 이 직책을 주었고 이 양귀비의 육촌 오빠가 양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현종은 이 양소에게 국충이라고 하는 나라에 충성하다라고 하는 국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나중에 이 양국충 때문에 결국에는 알록산과 양국충이 대립하게 되면서 알록산이 양국충을 치겠다라고 하면서 일으킨 것이 바로 알록산의 난입니다. 그리고 알록산의 난은 나중에
안록산의 부장이었던 사사명이라고 하는 인물로까지 연결되면서 안록산이 죽고 난 다음에 안록산의 아들이 안경서인데 안경서가 안록산을 죽이고 나중에 사사명이 안경서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년, 7년, 8년 가까이 이 안록산의 난 또는 합쳐서 안록산 사사명의 난에서 안사의 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 이후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 바로 두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보는 그때 당시에 이 712년에서 770년까지 살았는데 이때 그 지은 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시는 바로 이 절구라고 하는 강벽 조유배기요라고 시작되는 그 시, 그리고 등악양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이백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등림시, 즉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이야기 풍경을 넘는 등림시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요 등악양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국파산화제, 성춘초목심 이렇게 시작되는 아주 유명한 시죠. 그리고 춘야기우, 봄밤에 아주 기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춘야기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상, 총나라의 제상, 즉 제갈공명의 사당, 성도에 있습니다. 사천성 청두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제갈공명을 생각하면서 이제 지은 시 촉상, 그리고 석호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있는 관리가 이 남자들을 부역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어떤 그것을 이제 다룬 석호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곡강이라고 하는 장안에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원지가 있습니다. 이 곡강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인생 70 고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만흥이라고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등등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석호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석호라고 하는 촌에 있는 관리, 공무원 뭐 이런 뜻이죠. 이 석호리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투 석호천. 자, 저물어지는 때에 석호촌에서, 즉 석호촌에 저녁이 되어서 저물어 가고 있을 때 유리야촉인 이 관리가 밤에 와서 사람을 이제 징발하러, 즉 징병으로 보내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이 두보가 그 집에 잠시 이제 같이 하룻밤 기거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늙은 할아범은 유장주, 유는 넘는다는 뜻이죠. 넘어갔다. 즉 담장을 넘어서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노부, 할머니죠. 늙은 부인이, 즉 할머니는 출문간, 문 밖에 나가서 이제 관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관리가 리호 일하노,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어찌나 이 노한 목소리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노부, 늙은 이 할머니는 울면서 일하고 그 고통스럽게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있다. 청부정치사, 이 늙은 할머니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삼남업성수, 3명의 이 자기 아들이 업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거는 지금
하북성에 있는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막 공방전이 치열했을 때 그래서 업성에서 이제 수비를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세 명의 아들이 업성으로 이제 그 수자리서로 즉 군대로 징발되어 가서 군인이 되었는데 일남 그 한 아들이 부서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남 두 아들이 신전사 새로 싸움을 하다가 전투 중에 결국에는 아들 둘이 죽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자 차투생 살아있는 사람이야 어찌해 가지고 생명을 뭐 도모할 수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건 생명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사자 죽은 자는 장이 결국에는 영원히 끝이 난다. 또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실중 우리 집에는 계행무인 더 이상 사람이 없다. 우리 집에는 군대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유유 오직 유화손 오직 젖먹이 아이 손자만이 한 명 남아있다. 그래서 손자는 유모 어미가 있는데 어미가 가지를 않는다.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젖먹이 애가 있기 때문에 젖먹이 애를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어미가 아직 안 가고 손자를 키우고 있다. 젖먹이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출입 무왕군 왔다 갔다 밖으로 나가거나 할 때 입을 치마조차도 변변히 없다. 그리고 노구 내가 비록 늙었지만 이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노구 이 늙은 몸이지만 힘은 비록 세약하지만은 청 부탁하건대 종리 이 관리를 나리를 따라가서 야기 밤에 당신을 따라서 가서 도와주겠다. 급하게 하양역 하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 하양에 가서 그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 유득 아직 그래도 할 수가 있다. 비신치 즉 아침에 밥을 하는 것 밥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내가 아직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쭉 이제 관리하고 만나가지고 아들이나 남자아이를 잡으러 온.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망간 것도 할아버지를 잡아갈까봐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가 가고 난 다음에 야구 밤이 깊었는데 어성절 이 말소리도 이제 끊어졌다. 그런데 여문 내가 들어보니까 읍유열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 속으로 사귀면서 울음 우는 것을 유열이라 하죠. 읍유열 소리 없이 속으로 내내면서 울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서 이제 등전도 자기 두부 자신이 이제 길을 나서려고 하는데 도교 노홍결 오로지 노홍 그 늙은 할아버지 도망갔던 할아버지만이 나를 이제 바래다 준다. 할아버지과 이별을 했다. 그러니까 이 할멈은 일하는데 이 하양역에 이제 가서 일하러 갔고 그래서 결국에는 늙은 할아버지만 이제 이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젖먹이 어머니도 여전히 남아 있었겠죠. 또는 아니면은 같이 어디 자기 친정으로 갔거나 하겠죠. 하여튼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서코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그때 당시에 군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삼남이 세 명의 아들이 가서 두 명이 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쟁 때문에 알록산의 난 때문에 이 전체 당나라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흥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그 200 할 때도 간단하게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두보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겠다가 아니라 저절로 흥이 나서 이제 쓰게 되는 저절로 흥에 겨워서 뭐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흥 중에서 여러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파 3월 내 2월이 이미 파, 참 대단한 글자죠. 깨졌다. 2월이 이미 지나고 이건 전부 음력을 나타내죠. 3월 내 3월이 돌아오니 이제 봄이 새봄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점노봉춘 능기회 새봄이 돌아왔지만은 자기 자신은 점차 늙어가니 봉춘 봄을 만나는 것이 능기회 몇 번이나 더 돌아올 수가 있겠는가? 봄 만나는 걸 몇 번이나 더 만날 수가 있겠는가? 막사 생각하지 말자. 신의 내 몸 이외에 그 밖에 몸만 생각하고 몸 바깥에 무궁사 무진한 그런 쓸데없는 일들은 다 생각하지 말고 차진 단지 이제 다 하자. 뭐 생전 살아생전 유한배 마실 수 있는 술이나 나머지 살아서 몇 잔 더 마실 줄 모르겠지만 살아서 술이나 한 잔 더 마시자라고 하는 이 두보의 이 마음을 나타내는 시가 바로 만흥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갔다니까 적혀져 있었어. 그래서 한번 벌써 한 20년 정도 되었나요? 그때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두보의 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두보 얘기할 때마다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2월 2파 3월 내 점노봉춘 능기회 막사신의 무궁사 차진생전 유한배. 자, 이렇게 해서 이 석호리하고 이 만흥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춘망이라고 하는 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망이라고 하는 이 시는 이 두보의 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시이기도 하거니와 가장 두보의 이 우국충정이 잘 드러나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파산하제 정말 이 유명한 구절이죠. 나라가 깨어졌지만 나라가 지금 이 안사의 난, 알록산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젊은이들 죽고 아까 석호리에서 나왔듯이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싸우다가 죽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의 치라고 해서 이 현종 이윤기가 이제 212년에 자기 아버지 예종 2단으로부터 이제 예종 2단은 상황으로 물러나고 아들인 이윤기에게 이제 그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게 712년입니다. 그래서 7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15, 16년 가까이 개원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귀비, 양옥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기의 부인이었던 무회비라고 하는 이 부인이 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 이 양귀비를 만나게 되죠. 자기 며느리였던 양옥환을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옥환의 오라비였던 육촌 오빠였던 바로 양국충을 이제 신뢰하고 제상자에 앉히게 됩니다. 근데 이 양국충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굉장히 문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변방에 있는 절도사로 있는 이 알록산과 대립하게 되고 알록산은 결국에는 양국충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금 곁에 있는 간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섰다 해가지고 이 장안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낙양 동도인 낙양의 이제 결국에는 침략당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장안까지도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점령당하게 되죠. 그래서 현종과 양귀비를 비롯한 양국충 등등 소수의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촉으로 사천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장안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이제 곳에 가서 결국에는 100리, 40리, 100리 정도 떨어진 100리니까 40km 정도 되겠네요. 40km 떨어진 마회라고 하는 역에서 장안 바로 다음에 이제 가면 역참이 나오는데 거기가 마회입니다.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 병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양국충을 참수하고 그 다음에 양귀비도 죽이라 해가지고 결국 양귀비가 목을 매서 죽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현종이 정치의 뜻을 읽고 양귀비에 빠지다 보니까 양귀비와 그다음에 양소 즉 양국충 등등의 여러 간신의 무리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치가 개판이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알록산의 난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알록산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당나라가 결국에는 점점 이제 이 수렁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알록산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당나라는 점차 이제 정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후퇴하게 되었다, 쇠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나라의 쇠퇴의 기점이 바로 이 알록산의 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록산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 이 나라는 이제 절단이 나도 산하는 산과 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성춘 성의 봄이 오니 초목은 여전히 이제 푸르르게 이제 된다는 거죠. 감시 시절을 느끼니 이 시절 그러니까 나라가 난리로 알록산의 난으로 이렇게 절단이 나고 하는 이 시절을 생각하니 화천루 꽃을 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한별 여러 사람들과 이별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죽어서 이별하고 뭐하고 또 이 두보 자신도 결국에는 난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피해 다닙니다. 나중에 이제 그 특히 사천성 성도에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살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이 집도 절도 없이 배 한 척에 강남으로 떠돌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죠. 배 위에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 사람들 이별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별을 한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만 봐도 결국 마음이 놀란다. 놀라는 마음. 연화. 이제 연화라고 하는 것은 봉화. 봉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저기 쳐들어왔다 뭐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봉화가 연 3월 내리 계속해서 오른다. 이것은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화가 연 3월 내리 이렇게 계속 봉화불이 올라오니 이런 상황에서 가서는 즉 집에서 오는 편지 또는 집으로 보내는 편지는 저만금이다. 만금의 가치보다 더 비싸다. 즉 거의 집안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집안과 소식을 오고 가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으로 이런 고통으로 해가지고 백두 머리는 더 허해지고 머리를 긁으면 긁을수록 더 갱단 짧아진다. 즉 머리가 허해질 뿐만 아니라 머리가 다 빠지게 된다. 그래서 혼욕 아무리 뭐뭐 하고자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불승잡 비녀를 동곳을 이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녀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관모를 쓰거나 하는 이걸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망이라고 하는 것은 국파산하제, 성춘초목심, 감시화철루, 한별조경심, 봉화는 연삼월이요 가서는 저만금이라 백두소갱단하니 혼역불승잡이라. 그래서 춘망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보의 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데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두보의 이 우국충정 그리고 이 시대상에 대한 마음, 그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을 같이
연민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잘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춘야기우, 봄밤에 즐거운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호우지 시절, 이 호우지 시절에서 보면은 호우 시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정우성이하고 이제 그 중국 배우하고 한중 합작으로 해가지고 사천성 성도에서 특히 두보 초당에서 일하는 이 여성하고 이 정우성이가 만나가지고 그 이제 뭐 사랑을 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이 로맨스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 호우 시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호우지 시절이다 해서 두보의 시에 나온다. 그러면서 뒷자를 빼고 호우 시절이다. 아주 좋은 시절이다. 즉, 이 호우, 좋은 비가 시절을 알아서 아주 잘 내린다. 봄에 비가 내리는 것을 호우라고 하죠. 아주 좋은 비다. 이것은 이제 봄에 비가 뿌리게 됨으로 해가지고 만물이 생동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결국에는 곡식도 잘 되고 이렇게 할 때 요걸 나타내는 게 바로 춘야희우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뭐 여기서 보면 이게 성도에서 즉 이 장안에서 이 안록산의 난을 피해 가지고 초계 사천성 성도로 오게 됩니다. 이 성도는 굉장히 유명하죠. 유비가 그 총나라를 세우고 삼국지에서 보면 나오는 유비가 총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촉에서 그 결국 이제 촉한을 세우죠. 그리고 제갈공명이 이제 사당도 거기 있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유비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무후사 해가지고 제갈무후의 사당도 있고 거기에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정을 찾았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춘야희우 해서 희자가 들어가죠. 기쁘다. 그 이후에는 뭐 굉장히 생활이 공고하고 해가지고 힘들겠지만 이때 이 성도에서 사천성 성도에서 있을 때 청두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때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우지 시절 참 이 좋은 비가 시절을 알아서 당춘 봄을 당하여서 즉 봄이 되어서 이에 발생 이 봄이 되어서 내리니까 시절을 알고 내리니까 만물이 이제 피어나고 생겨나게 된다. 수풍 봄바람을 타고 잠입냐 아무도 모르게 이 밤에 살짝 들어와서 윤물 이렇게 살짝 이제 봄바람을 타고 봄비가 내리는 게 소리가 없이 살짝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물 모든 만물을 윤택하게 하면서도 이 봄비는 너무나도 가늘어서 무성 소리조차 없이 소리도 없이 만물을 다 이렇게 이롭게 하는 이 좋은 비 이게 바로 봄비다 이런 얘기죠. 야경 들기름 뭐 구름으로 쫙 덮여서 모두가 다 어둡고 즉 봄비가 내리는 그 들길에 밤에 캄하게 구름도 낮게 깔리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컴컴하고 어둡게 됐다. 네. 그래서 밤길은 낮은 구름이 꽉 차서 전부 어둡지만은 강에 메어놓은 배에서는 홀로 불빛이 홀로 이제 밝다. 즉 배에서 불빛이 홀로 이제 나머지는 다 어둡지만 여기에 배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홀로 밝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효관 새벽에 바라보니 어디를 홍습초 붉은 빛이 쫙 나는 곳을 바라보니 화중 꽃이 만발했다. 금관성에는 꽃이 만발했구나. 금관성은 바로 청두 사천성 청두를 이제 다른 말로 금관성이라고 합니다. 비단을 이제 생산하는
그 총나라 특히 사천성이 비단을 생산하는 그 특산물로 생산하는 곳이었고 그걸 관리하는 관청이 바로 금관성인데 그게 청두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청두를 금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꽃이 금관성에 만발했네. 그래서 봄에 비가 와서 이제 전부 만물을 다 피어나게 하고 그래서 꽃도 피어나고 그 다음에 금관성이 전부 다 꽃으로 물들었다. 정말 이 어느 정도 그 장안에서 알록사의 난으로 쫓겨왔지만은 여기 와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냐 희우 봄밤에 내리는 좋은 기쁜 비 호우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서 당춘 내 발생 봄을 당해서 비가 내리게 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피어나게 된다. 수풍 잠입냐 바람을 타고 아무도 모르게 싹 밤을 타서 들어와서 내려서 모든 만물을 윤물 새무성 만물을 다 윤택하게 하지만은 봄비는 가늘어서 소리조차 없다. 야경 들길은 운 구후 구름으로 가득 차서 굉장히 어두컴컴한데 오로지 강선 화동령 강에 메어놓은 배에서 불빛이 홀로 밝게 빛나는구나.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이 붉게 빛나는 곳을 붉게 젖어 있는 곳을 바라보니 꽃이 만발했구나. 금관성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가 바로 두보의 추냐 희우라고 하는 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촉상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상이라고 하는 것은 총나라 재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바로 제갈공명을 나타내죠. 제갈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상 이것도 역시 이제 저 알록산의 난을 피해서 장안에서부터 벗어나서 성도 즉 사천성 성도에 있을 때 지은 성도를 옮기면서 첫 해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사당 하채심 승상에 제갈 승상을 얘기하죠. 승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인 승상사당이 하채심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승상사당을 찾을 수가 있을까? 금관성외 300백이라 133이라 금관성 아까 금방 얘기했죠. 성도라고 하죠. 청두를 금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금관성 이제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즉 잣나무, 측백나무 등등이 빽빽하게 있는 곳에 바로 승상의 사당이 있다. 영계 벽초는 자춘색이요. 거기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는 푸른 이끼들이 꽉 껴 있고 또 푸른 풀들이 쫙 나 있어서 스스로 봄빛이 만연하다. 동시에 격엽 황리 즉 이리저리 잎사귀 사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꾀꼬리 황리 꾀꼬리는 공홈이라 이리저리 공연히 이리저리 지저귀면서 움직이고 있다. 삼고 빈벌은 천하게요. 세 번이나 빈벌하게 삼고철회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응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비와 손을 잡게 되면서 결국 이 총나라가 드디어 이제 이 천하를 3분하게 되죠.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삼고철회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됨으로 한 것은 바로 천하를 나름대로 이제 통일하기 위한 첫 번째는 이제 천하 3분이지만은 나중에는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위나라 정벌을 6번이나 했죠. 그래서 삼고빈벌은 천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요. 양조 계제는 노신심이라 양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대를 이어가지고 그 밑에 후주라고 하죠. 유선이죠. 유비의 아들 유선까지 모시는 것. 그래서 양조계제, 양조에 이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늙은 신하의 마음이요. 출사미첩 신선사. 그런데 안 됐게도 출사표를 올려가지고 이제 위나라 정벌을 나왔지만은 첩은 이제 이기다 말이죠. 이기지 못하고 신선사. 몸이 먼저 죽으니. 자, 234년에 오장원에서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54살의 나이로 젊은 나이죠.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위나라를 이기고 천하를 통일하지 못한 채 출사했으나 미첩 성공하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영웅으로 하여금 길이길이 루망금 눈물이 가득하게 한다. 어디에? 바로 옷에 가득 차게, 즉 눈물이 쏟아져서 옷깃을 이제 적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 있는 총나라의 무후사, 즉 한나라 소열제인 유비의 무덤과 그 다음에 거기를 늘 지키고 있는 무후사, 즉 제갈공명의 묘, 여기를 찾아와서 느낀 소감을 바로 두보가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촉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사당 하체심. 승상의 사당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금관성의 133이라. 금관성 바깥에 전나무가 가득한 그런 곳에 있다. 영계벽천한 자춘색이요. 지금 무사 계단을 올라가는데 푸르른 이제 이 봄풀들이 푸르게 있는 것은 바로 스스로 봄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요. 그 다음에 격엽 황리는 공호음이라. 잎사귀 사이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는 이 꾀꼬리는 공연히 이제 좋은 소리를, 꾀꼬리 소리 이리저리 이제 소리를 내면서 날아다니고 있다. 삼고빈벌은 천하예요. 삼고초를 하고 거기에 응해서 이제 유비와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한 것은 다 천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고, 양조계제는 오신심이라. 선주였던 유비와 후주였던 유선을 계속해서 양쪽을 다 섬기게 된 것은 늙은 신하의 마음이다. 출사미첩 신선사. 출사해서 출사표를 올리고 이제 싸움에 나갔으나 결국에는 오장원에서 일찍 234년에 죽게 됨으로 해서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길이 영웅들로 하여금 옷깃에 눈물을 가득 채우게 한다. 정말 슬프게 가슴 아픈 일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제갈공명의 위대함,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게 된 이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것으로 볼 때 물론 이제 두보 자신이 제갈공명처럼 그렇게 정치의 뜻을 두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지도 못하고 두보는 결국에는 그 강남으로 가는 그 배 중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제갈량이 삼고철회라고 하는 게 있죠. 207년에 삼고철회를, 즉 유비가 3번이나 이제 찾아가서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융중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죠. 융중대책. 그래서 융중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융중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천하 3분에 대해서 계책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주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천성 부분 이쪽을 꽉 장하고,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조조는 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송권도 이 강동에 웅크리고 있고,
나머지 유장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이런 장로 이런 쪽을 전부 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 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융중대책은 천하 삼분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적벽대전을 벌여서 이제 그 오나라를 도와줘서 그래서 오나라의 주유와 더불어서 함께 적벽에서 조조를 무찌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삼국이 정립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비는 이 제갈공명을 만난 것을 수어지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비와 관우가 나이도 어린 이 제갈공명에게 고개를 이래 숙이는 이 유비를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내가 제갈공명을 얻은 것은 바로 이 물고기가 물을 얻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왈부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수어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북벌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갔지만은 마속이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마속을 이제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아들과 같은 마속을 목을 쳤다 해서 읍참마속이다.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못 빼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교 동남해라고 하는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게 안 맞는 얘기지만은 이 주의를 격동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두 개 원래 이 조식이 지은 동작대부에는 두 개의 다리를 동쪽과 서쪽으로 연결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주유를 격동시켜 가지고 이 오나라와 촉이 손을 잡고 위나에 대적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치죠. 람, 이교고 동남해. 이교를 즉 대교와 소교를 잡아서 동남에서부터 동남쪽 즉 오나라의 이교를 잡아와서 나 조석지 여공이라 밤과 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즐기겠다라고 하는 시를 이제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이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손책의 부인 대교, 그다음에 주위의 부인 소교 이렇게 오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었는데 그 두 명의 미인을 조조가 잡아와서 밤낮으로 이제 동작대에서 즐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위를 격동시켜서 결국 촉나라 오나라의 이 동맹을 성사시킨다라고 하는 이 삼국지의 내용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삼국지 내용은 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삼국지 연의의 내용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하여튼 소설적인 재미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등등 이런 등등의 것들이 바로 제갈량이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으로 쭉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총나라 승상이었던 제갈량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음중팔성가라고 하는 겁니다. 음중팔성가. 즉, 술 마시는 데 있어서 8명의 신선에 대한 노래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당나라 때 하지장이라든가, 종지라든가,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0과 관련된 부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보갓은 음중팔성가의 200부분, 200에 관해서 네 줄로 이렇게 가장 길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두 줄, 세 줄인데 200에 대해서만 네 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0에 대해서 낙양에서 200을 만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강남으로 저쪽 제나라 쪽 그러니까 산동반도 쪽으로 이렇게 같이 유람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0에 대한 이 존경심은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중팔성가에도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2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중팔성가의 200 부분을 보면 200일도 시삼배 200은 한말 술을 마시고 시를 300편이나 짓는다. 장안시상 장안의
이 시가지 저 시장행가에 있는 그 주가에서 잠을 자면서 술이 취하면은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술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천자홀에 천자가 즉 이 임금이 불러도 오라고 불러도 불상선 즉 배에 타고 배에 오르지 않고 거기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뭐 물도 있고 하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불상선 배에 오르지도 않고 즉 임금이 불러도 안 가고 자칭 스스로 말하기를 신시 주중성 신은 바로 주중에 즉 주중신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안 갔다 라고 하는 얘기죠. 201두 시삼백 장안시상 주가면 천자홀의 불상선 자칭신시 주중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음중팔성가의 200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는 곡강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곡강이입니다. 곡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안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장안시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호수로 되어 있는 유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오고 했는데 두보도 그때 당시에 그 자습유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이제 곡강가에서 장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관리 생활을 하면서 있었지 않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강이라고 하는 시에서 바로 그 유명한 인생 70고레이 인생살이에서 70살까지 사는 것은 옛날부터 굉장히 드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두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생활이 안정적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도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그래서 한번 곡강 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1일 전춘이 조회 즉 그 출근을 했다가 궁궐에 출근을 했다가 이제 마치고 나와서 날마다 1일 날마다 전춘이 저당 잡히다 이 말이죠. 봄옷을 저당 잡히고 난 다음에 매일 강도 진치기 매일 강기슭에 나와서 술에 가득 취하고 난다 취한 채 돌아간다. 낮에 이제 저 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돈이 없으니까 봄옷을 저당 잡혀가지고 그 돈으로 저당 잡힌 그 돈으로 이제 매일 강기슭에 있는 술집에 가서 가득 취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주체 외상 술값은 심상 언제나 항상 행처유 가는 곳마다 있다. 가는 곳마다 심상행처유 있을 수밖에 없다. 술값이 사람 사는데 외상 술값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인생 70고래이라 사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70까지 사는 것은 옛날부터 드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 좋을 때 이때 마음껏 즐겨라 이 말이죠. 천하 협접 심심견. 자, 꽃 사이로 이리저리 천자 뚫을 천자인데 꽃과 꽃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나비들 호랑나비를 협접이라고 합니다. 협접. 호랑나비는 심심견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날아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점수 물에 물잠자리를 이제 청정이라고 합니다. 물잠자리가 물에 탁 갖다 딱 댔다 꼬리를 댔다가 다시 뗐다가 뗐다 해서 물에 점점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